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부원장직을 맡고 있는 한상규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온라인 입시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아주대 로스쿨의 발전 가능성, 그리고 아주대 로스쿨의 교육, 아주대 로스쿨의 학생 복지, 그 다음에 2026학년도 입시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주대 로스쿨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 아주대 로스쿨은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인구 1,400만 명 정도 되는 국내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 내에 유일한 로스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교, 광교 등 신산업 중심지가 포진해 있어서 법률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저희 로스쿨은 수원시에 위치해 있으면서 강남에서 전철로 30분대에 접근이 가능한 그런 교통망을 가지고 있어서 뛰어난 접근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캠퍼스 인근의 광교 법주타운까지 차로 약 10분 정도의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광교 법조타운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사건 수도 수원지방법원 관내 이렇게 통계표를 보시면은 다른 지역보다 많은 수의 1심 사건 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사건 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변호사님들이 계셔서 로스쿨 입장에서는 더 많은 법률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리적 이점을 살려서 교육과 또 연구, 졸업생 배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광교 법주타운이 인접했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요.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 그리고 수원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은 물론이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광교 법조타운을 이루고 있는데 학교에서 차로 10분 내에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지방법원과 여러 가지 연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수원지방법원과 MOU를 체결한 것은 물론이고 공동연구회를 운영한다든지 또 판례나 학업심 판결 및 연구 논문을 상호 제공해 가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법관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모의 재판 등에 참여하시기도 하고요. 로스쿨 재학생과 현직 판사와의 여러 가지 모임이나 대화 이런 것 기회도 자주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로스쿨 재학생들이 그림자 배심원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의 연계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졸업생들의 취업이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졸업생의 취업 간담회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서 고맙게도 저희 로스쿨에 장학금을 매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무교육의 필수적인 리걸 클리닉 사건 같은 수임에도 협조를 해주시고 있고, 또 동아리 활동으로서 로스쿨 축구 동아리나 농구 동아리 등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님들하고 같이 활동하고 있는 아주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입학식이나 졸업식은 물론이고 로스쿨의 날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저희 아주대 로스쿨의 발전에 매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저희 아주대 로스쿨은 특성화 분야로서 중소기업 법무를 선택을 했고요. 아주대학교 내에 로스쿨 내에 중소기업 법무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 지역 내 중소기업, 그리고 경기도 지역 내 중소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중소기업 법무 분쟁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아주대 로스쿨의 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아주대 로스쿨은 크게 교육 목표를 3가지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와 봉사를 지향하는 법률가, 두 번째는 창의와 혁신을 추구하는 법률가, 세 번째는 국제적 역량을 발휘하는 법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계의 내용은 각 항목별로 되어 있고요. 미국의 아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든지 이런 곳과도 매년 교류를 하면서 국제적인 역량도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육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강도 높은 교육 과정을 통해서 또 체계적인 학생 지도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습도 거치고 하면서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석좌 교수님, 전 대법관이시죠,를 비롯해 가지고 또 법원, 검찰, 변호사 경력을 가진 여러 우수한 실무 출신 교수님을 비롯해서 학자 출신 교수님들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저희 아주대 로스쿨은 학생 지도를 잘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학생들 신청에 의해서 지도교수를 선정하고 법학 기초부터 아까 보신 단계적으로 실무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범위에서 집중 교육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밀착형 학생 지도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다수의 만남과 또 지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학생 지도에 열심히 하고 있는 로스쿨이다. 학생 지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로스쿨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활동 중에는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걸 클리닉 같은 것이 개설이 되어 있어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익힌 법률 이론과 실무 지식을 바탕으로 실전 법률 문제에 대한 사례를 해결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있고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성과들도 거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아주대 로스쿨의 학생 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학생 복지에 매우 관심이 많으신데요. 저희는 당연히 24시간 개인 전용 학습실을 마련을 해서 법학전문대학원 대학생 전원에게 책상과 충분한 수납 공간이 있는 개인 책장을 제공하고 있고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숙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 로스쿨에서는 2022년 3월에 신축된 기숙사를 사용을 하고 있고 현재 정원이 150명, 1, 2, 3학년 150명 중에서 약 50%에 가까운 48%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1인 1실 또는 경우에 따라서 2인 1실에 이렇게 들어가서 생활하고 공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기숙사에는 피트니스 센터 등의 각종 편의시설 등 최신 시설이 갖춰져 있고 무엇보다도 법학전문대학원과 도보 5분 이내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학습과 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학우들과의 여러 모임을 갖기 위한 소학회 또 동아리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요. 학술 모임은 물론이고 스터디를 비롯해서 체육, 종교, 국제, 봉사 등 다양한 분야의 소학회 내지는 동아리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농구나 축구 같은 체육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같이 활동하는 것도 나중에 보실 수 있겠고요. 매년 상당한 액수의 예산을 학교에서 소학회 동아리 모임에 지원하고 있고 동아리 명단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원하시는 소학회나 동아리에 가입해서 활동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장학제도도 로스쿨에서 뜨거운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요. 장학제도는 크게 교내와 교외 장학금으로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고 교내 장학금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복지장학, 성적 우수장학, 봉사장학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복지장학은 그 안에서도 특별장학, 일반장학, 생활장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학 내용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해서 교회에서도 다수의 장학금을 주고 계셔서 교회 장학제도도 다음과 같이 아경장학, 아로동문장학, 고운장학,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장학, 선율로장학, 아주법조 동문장학 등등 여러 가지 형태의 장학금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고, 많은 동문들이 또 장학금 기부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5년도 1학기, 올 1학기 그래서 장학 수혜 현황을 보시면 한마디로 말해서 전체 편제 정원 1, 2, 3학년 150명 대비해서 98명이라는 많은 학생들이 약 65%에 달하는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65%가 전부 전액 장학금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여러 가지 유형과 형태의 장학금 제도가 있고 그 수혜자가 65%에 이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구체적인 통계 내용은 오른쪽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아주대 로스쿨의 2026학년도 입시에 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가군과 나군을 합쳐서 전부 50명을 저희가 선발하고 있고요. 각 군별로 일반 전형 23명, 특별 전형 2명 이렇게 해서 25명씩 선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비법학사를 3분의 1 이상 뽑고 있고 타 대학 인원도 3분의 1 이상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른쪽에 적혀 있는데요. 가군, 나군 모두 지원 가능하시고요. 그렇지만 일반 전형이나 특별 전형 중에서는 하나를 택해서 지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을 같이 전형 지원을 하실 수는 없는 상태고요. 관련 법령에 의해서 결원 인원이 생기면 순번대로 추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발 인원은 입학 정원의 10%,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학 정원이 50명이니까 5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선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전형 일정은 입학 원서 접수로부터 해서 최종 합격자, 추가 합격자 발표까지 이렇게 있는데 입학 원서 접수는 다가오는 9월 22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지원 관계 서류 제출을 받고 간학군 합격자 발표하고 면접을 하게 되고요. 가군, 나군별로 특히 면접 일자는 11월 15일 날 가군, 11월 22일 날 나군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 합격자 발표와 추가 합격자 발표까지 내년까지 이어지는 입시 일정을 갖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형 방법은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이 공통 적용되는 전형 방법을 저희가 취하고 있는데요. 1단계와 2단계로 우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법학적성 시험, 흔히 리트라고 하는 법학적성 시험, 그 다음에 학부 성적, 영어 성적, 서류 평가가 각각 30%, 20%, 20%, 10%에서 모두 80%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1단계에서 4배수의 정원을 합격자를 선발을 하고 그 4배수의 합격자를 상대로 해서 대상으로 해서 2단계 전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단계 전형은 앞서 봤던 리트, 학부 성적, 영어 성적, 서류 평가의 80점이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리트에서 치렀던 논술 점수가 5% 반영이 되고요. 면접 평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면접 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11월 15일에 가군, 11월 20일에 나군. 이때 치러지는 면접 평가 각 군별로 15%, 15점이라는 적지 않은 상당한 점수가 반영이 되는 2단계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단계 전형, 위에서 봤던 4가지 요소들, 전형 요소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고 표를 참조해 주시면은 1단계에서 어떤 반영률을 가지고 4배수가 선발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형 요소별 평가 방법 중에서 리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방법을 여기다 적어 놓은 거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이 표를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부 성적에 대한 반영 방법을 역시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형 요소별 평가 중에서 영어 성적에 대해서는 공인된 토플, IBT라든지 토익, 뉴탭스 이런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을 역시 적어 놓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높은 영어 성적을 가지고 입학 지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참고로 2025학년도 입시 결과, 그러니까 작년에 치러진 올 신입생들의 입시 결과죠. 리트, 학부 성적, 영어 성적을 가군, 나군별로 이렇게 공개를 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5학년도 가군의 리트, 학부 성적, 영어 성적을 평균을 말씀을 드리면 가군의 리트 성적은 127.6점이었고요. 학부 성적은 100분위로 따져서 94.7점, 100점 만점에, 영어 성적은 토익으로 따져서 934.2라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상위 25%, 상위 50%, 상위 75% 갈수록 성적이 더 좋은 그런 점수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나군도 같은 방법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나군의 리트 성적 같은 경우에 가군보다 약 2.1점 정도가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와 같은 전형 요소별 평가 방법 중에서 이제 서류 평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요. 서류 평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사항과 이런 걸 갖고 계실 텐데, 자세한 내용과 평가 기준은 오른쪽 표에 있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흔히 자소서라고 줄여서 얘기하는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비롯해서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지원자의 경력, 각종 자격증, 사회봉사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학습 능력이라든지 또 법률가적 소양, 발전 가능성, 사회적 책무성 이렇게 4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표를 보고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서류평가에 대한 계속인데요. 많이 궁금해하시는 자기소개서에 대한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기소개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 항목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수의 제한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항목을 물어보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도 자수 제한이 있죠. 600자, 600자, 또 600자. 각각 600자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첫 번째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본인의 자기 개발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학습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체적으로란 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얘기보다는 본인만이 갖고 계시는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 경험담이라든지 성과, 목표 이런 것들을 밝혀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항목에서도 구체적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역시 구체적으로 4가지 항목에 다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천편일률적인 그런 자기소개서 말고 본인을 드러낼 수 있는 본인만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가장 좋은 합격에 적합한 자기소개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서류평가 이외에 2단계에서 치러지는 면접평가에 대해서도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신데요. 면접 일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15일과 11월 22일 각각 가군, 나군이 정해져 있고요. 평가 항목은, 평가 영역으로서는 창의력, 사고력, 표현력,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면접은 아까 보신 것처럼 4가지 전형 요소에서 80%에서 합격하신 4배수의 1차 합격자, 1단계 전형 합격자에 한해서 실시가 되고, 가군과 나군 당연히 별도로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면접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요. 다른 전형 요소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면접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여태까지는 1대 다 면접으로 해서 면접위원 보통 3분 정도, 그리고 지원자 1분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1대 다로 질의응답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면접 문제에 대한 예시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항목을
어떤 영역을 추정하고 싶어 하는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형 요소별 평가 방법 면접 평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대기실에 도착을 해서 시간과 장소가 공지된 1단계 합격자들에게 공지가 됩니다. 그럼 그 시간과 장소에 오셔서 대기실에 도착하고 있다가 문제 풀이실로 이동을 하셔서 20분간 주어진 면접 문제를 풀게 되고요. 면접 시에는 메모한 사항을 지참하실 수가 있는 형태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면접 진행은 다시 면접실로 이동을 해서 10분간 면접을 진행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관은 3인이고요. 3대1, 다 1대 다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먼저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풀이하신 것을 문답을 주고받고요.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법조인의 인성 등 일반 사항을 문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가 포인트는 정답이 있는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보다는 정답이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피력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주로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면접 문제를 예시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시문을 뒤에서 보시는 건 제시문 1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시문 2 또 제시문 3 제시문 4 이렇게 여러 개의 제시문을 한꺼번에 제시를 하고요. 그와 같은 제시문을 다 읽으신 다음에 맨 뒤에 있는 질문에 답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짧은 단문, 중문 정도의 제시문들과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밖에 질문도 보시면 제시문과 더불어서 보기 2를 다시 제시하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1을 한번 읽어드리면 아래 보기 1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의 가짜뉴스 사례를 다루고 있다. 이 사례가 언론 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사례인가에 대해서 찬반 입장을 밝히고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먼저 밝히고 그에 대한 이유를 논거를 제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자체만 보시면 제시문과 큰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다른 문제들을 보시면 또 제시문과의 관련성이 드러나게 되고요. 제시문과의 관련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제시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답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면접 문제는 이와 같이 가군, 나군별로 별도의 문제가 제시가 되고요. 필요하시면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소개서도 그렇고 면접 문제도 그렇고 천편일률적인 그런 정답을 얘기하기보다는 아까 보신 것처럼 어떤 문제에 대해서 찬반 입장을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든지 그것이 나중에 제시문하고 어떤 관계로 연결될 수 있는지 이런 추가 질문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의해서 공부를 하시면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 아주대학교 로스쿨의 장점이라 그럴까? 그리고 간단한 교육 목표들, 그 다음에 입시 문제를 비롯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아주대학교 로스쿨에 지원을 하시고 또 법조인의 꿈을 이루시기를 바라면서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와 같은 로스쿨 진학 및 저희 아주대학교 로스쿨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